자, 폭력적인 남편, 항상 술에 취해서 폭력을 했던 남편이 있습니다.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 가려는 자신을 아내를 발로 머리끄댕이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발로 때렸더니 내사에 걸렸습니다. 정당방위인지 사건이 뭐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쉬울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논란의 문제는 있습니다. 내사 도둑과 좀 비슷한 사건인데요. 뉴스 다반사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넬 기사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코올 중독에 걸린 남편이 있습니다. 항상 술에 취하면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남편이 뒤에 나타나서 머리를 잡아당겼습니다.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이 아내는 뒤로 돌아서 잡은 머리 손을 뿌리치고 발로 배를 찼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뒤로 넘어졌는데 다음날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스꺼린다 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치료를 받다가 침대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뇌출혈, 뇌진탕으로 내사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과연 부인이 발로 차서 넘어진 게 뇌사의 원인이냐 아니면 침대에 떨어진 게 뇌사의 원인이냐 이거 갖고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이게 1심에서는 이제 그거를 밝힐 수가 없다. 그 침대에 떨어진 것도 어느 정도 기여를 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발로 찬 것만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데 항소심에서 이제 전문심리위원 아마 의사분이었던 것 같죠. 의사분이 이게 그 다음날 아침에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고 했다는 것은 이미 그 뇌출혈이 일어난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갔던 것들은 직접적인 병원에서 다친 게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본 거죠. 술이 깬 건 아닐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폭력이 정당방위, 그럼 당연히 이렇게 정당방위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 어떤 국민들의 보는 것과 실제로 법 적용할 때 정당방위가 많이 갈라지는 게 뭐냐면 상황 하나하나를 굉장히 잘게 나누는 겁니다, 법원에서는. 그래서 머리채를 딱 잡았는데 머리채를 잡은 건 공격이 있었던 순간이죠. 그렇죠. 그런데 뿌리쳐서 손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더 이상은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2심에서는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이 끝났는데 그 다음에 다시 아내가 발로 찬 거는 방위 상황이 아니라 새로운 공격이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거는 차치를 하죠. 의료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부인한테 맞아서 넘어진 게 원인인지 침대에서 67cm 되는 높이에 침대에서 떨어진 게 원인인지는 어쨌든 의료진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더라도 항상 술에 취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이 또 치매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가려는 자신의 머리를 잡아당기는데 그걸 이렇게 하는 것만 하는 게 되나요,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이 사항이 그 단순한 뭐 상호 폭행 간의 그 정당 방위에 관한 이제 논란으로 만약에 보게 된다면 그 2심에서의 면밀한 정당 방위 요건에 대한 검토가 이른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 이 사건이 이제 그 외국에서 이제 발생했다라 본다면 소위 말해서 그 가정 폭력의 맥락에서 판단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그 매 맞는 아내 증후군 바꿔 얘기하면 수년간 상당 기간 그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그 가정 폭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최후의 어떤 방어로서의 어떤 정당 방위, 즉 매 맞는 아내 증후군을 인정하는 경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본다면 이제 면밀한 어쨌든 지금 현재 목전에 부당한 뭐 침해냐 이런 정당 방위 요건을 따지기보다는 이 맥락이 지금 가정 폭력이 얼마나 지속됐고 이 남편이 지금까지 어떠한 성격의 폭력을 행사했는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당 방위의 요건 자체를 조금 더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 말이죠. 외국 같은 경우는. 근데 이 부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맞아서 병원에 가서 치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인과 남편의 그 관계 자체가 어느 정도였고 과거에 있었던 소위 말해서 가정 폭력이 어느 정도 빈발을 했고 그 가정 폭력 상태에서는 어떠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는가 이것이 어쨌든 그 외국에서는 법적 판단에 정당 방위의 그 중요한 가늠인데 지금 저는 좀 아쉬운 것이 단순한 상호 폭력 간의 정당 방위 기준을 놓고서 지금 1심과 2심이 대립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여기 두 분 변호사님들이 계시니까. 자, 임 변호사님, 왜 이렇게 정당 방위를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 거죠? 정당 방위는 정말 예외적으로 이 사람이 행한 이 행위가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한다. 이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형법에서는 예를 들면 뭐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데 그런 행위를 해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당방위인데 그러려면 내가 침해한 상대방의 법익과 내가 지키려고 했던 법익을 이제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엄격하게 해석을 하는데요. 어려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법은
술에 취한 남편이 머리 이렇게 막 잡아당겨도 도망가라는 겁니까? 그렇겠죠. 뿌리치고 도망가는 것 정도. 뿌리치고 밀치는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뿌리치고 밀치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 사건에서는 이제 발로 차는 행위 그리고 그게 이제 좀 심각한 결과로 뇌사까지 가는 결과를 이제 일으켜서 결국 문제가 된 건데요. 여기서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엄격하게 봤던 요건은 치매의 현재성이에요. 제가 아주 예외적으로만 죄가 돼도 벌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법익이 현재 침해받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어야 됩니다. 근데 1심에서는 그거를 좀 넓게 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머리카락을 이렇게 쥐었다가 이거 뿌리치는 상황도 뿌리치고 있던 상황도 치매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 거고요. 2심에서는 뿌리쳤으면 된 거지. 그럼 뿌리쳤으면 이제 도망가라 이거예요. 근데 왜 뿌리치고 발끝까지 차냐? 거기는 이미 치매가 끝난 상황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가정폭력을 당했거나 그 현장 비슷한 곳을 봤다면 그 여성들이 얼마나 그 어떤 공포를 느끼고 그러니까 헤어나기가 쉽지 않다. 그런 걸 봤을 텐데. 남편이나 애인인 사람에게 실제로 맞아 죽는 여성의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요. 그런 어떤 사회적 현실에서 지금 당장은 머리채가 안 잡혔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방위가 안 된다? 이거는 저는 이번 판결도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고요. 뭐가 있냐면 법원이 너무 그러니까 피해의 결과 누군가가 이렇게 중하게 다쳤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법원에서 판단할 때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좁게 본 게 아닌가 싶어요. 저 그러니까 아쉬워요. 흉기를 후배가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이 남편하고 이제 싸움 때문이었는데, 그러니까 머리채를 잡혔어요. 그거를 풀려나기 위해서 정신없는 상태에서 손을 휘둘렀는데 그게 이제 때리게 된 거죠. 근데 그런 때린 상태가 쌍방폭행이 돼서 경찰에서 수사가 됐어요. 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먼저 폭행을 갖다 한 사람이 분명히 원인을 유발했는데도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무의식 중에 휘두르다가 맞은 것도 쌍방폭행이 되는 그런 현실. 그러니까 정당방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정말 충분히 법리적으로 좀 논의가 되어서 그렇죠. 정당 범위에 대한 어떤 방위 범위에 대한 어떤 재구성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됩니다. 궁금한 게 그 부인이 흉기를 사용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면은 아니죠. 특공대나 태권도 유단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40살 된 아주머니가 그 어머니 치매 걸린 어머니 병원에 모시려면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그래서 발로 찼는데 그 발로 찬 40대 아주머니가 찬 발을 흉기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정당방위로 인정을 안 한 것은 그럼 술이 챘기 때문에 쉽게 넘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제가 또 얘기하지만 이게 이분이 가정폭력에 많은 피해를 당했다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이제 매 맞는 아내 증후군, 바꿔 얘기하면 그 정도의 발로 차는 행위까지는 나의 최소한의 방어 행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법원이 그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배터드 워먼 신드롬, 그래서 그 BWS라고 하는 이제 전문 용어로서 양형에서 그 적극적으로 이제 판단을 이제 합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에도 그와 같은 이제 경향이 많이 지금 도입된 것 같은데, 그만큼 가정폭력의 그 심각성을 사실은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인다 한다면 이것은 정당 범위의 그 범주 내에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만약에 이 아내분이 정말 그래도 정당방위를 인정 안 하려면 법원이 옳다고 보려면 배를 찼잖아요. 근데 뭐 장이 파열이 됐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렇죠. 배 자체에 굉장히 강한 힘이 가해졌다라면 이건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배를 찼다는 것뿐이지 사실 밀치는 정도였을 거예요. 여자분이 나이 든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정당방위로 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거 너무 엄격하게 봤어요. 자,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정당방위, 지난번에 도둑내사도 있고, 피해자가 어느 순간 가해자가 돼서 오랜 기간 어떤 감옥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집행유예니까 감옥에 들어가진 않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렇게 그 도둑 뇌사처럼 뭘 들어서 치지는 않았지만, 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1분 30초의 시간이 있으니까 아주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20대 어린 여하사를 성폭행한 여단장이 있었죠. 그런데 이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한 것이 이제 관사에다가 대형 스크린을 설치를 해서 영화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뭐 군에서 영화 보기도 힘드니까 와서 영화 한 편 보자. 그래서 불러서 같이 보면서 성폭행을 시도를 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합의하에 영화를 보다가 합의하에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성폭행의 그 전략이 있습니다. 그 처음에 접근, 그 다음에 진행, 종결. 근데 이분은 접근할 때 상당히 그 맥락을 아주 유아스럽게 만드는 그 같은 형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진행할 때는 폭행을 사용하고요. 네. 종결할 때는 이것을 회유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하는데 네. 그 전형적인 어쨌든 그 성폭행의 전략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것을 너무 체계적이고 예. 고도의 노력으로 그게 아마 영화 이런 맥락까지 만들었다는 거 하는 점에서 네. 또 다른 충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국방장관이 앞으로 성폭행 같은 것이 이제 부대 내에 일어나면 뭐 폐가망신을 시켜버릴 정도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도 사실 좀 뭐 하자면 적용을 하자면 센 것 같아요. 뭐 법이 없어서 못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지금 군 인권센터에서 이 문제를 딱 제기하자마자 예. 오히려 장관께서 상관인 장군께서 그걸 일군 사령관. 옹호해주고 예. 예, 이런 일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 이런 사실을 밝혔더니 그런 게 없었다고 녹취록도 없었다고 거부했다 녹취록 나오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 군대는 근본적으로 지금 개혁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법원부터 바꿔야 돼요. 군대 내 군사 법원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이런 문제를 아무리 제기를 해도 군대 내에서 봤으면 군대 내에서 계속해서 덮어버리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겠어요? 쉬쉬하고. 예, 그냥 군사 법원부터 밖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은데 가해자에 대해서 폐가망신할 정도로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원 또 인식 같은 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챙겨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